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그 사람,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요? 이런 내용으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헤어지고 나면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말하죠.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바쁘게 지내다 보면 잊혀져. 근데 실제로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이 질문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느 순간 더 또렷해지죠.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 아무 이유 없이 이제 문득 떠오릅니다. 길을 걷다가, 잠들기 직전에, 혹은 평범한 하루 가운데에서 갑자기 이 질문이 마음을 파고들어요. 자, 이 질문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미련이 남아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아직 마음 안에 남아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 관계를 누구에게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경우, 공개적으로 슬퍼할 수 없었던 이별이었던 경우, 왜 헤어졌어? 라는 질문 앞에서 말을 아끼거나 얼버무려야 했던 관계였다면 이 질문은 더 오래, 더 깊게 남겠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지냅니다. 해야 할 일은 하고 사람들과도 웃으면서 대화도 합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좀 괜찮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알아요. 괜찮아진 게 아니라 그냥 참는 법에 익숙해졌을 뿐이라는 걸.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오면은, 마음이 잠시 느슨해지는 순간이 오면 그동안 눌러두었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오죠. 괜히 SNS에 열어보고 혹시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살펴보고,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해요. 그러다 이제 아무 변화가 없으면 마음은 또 한 번 아래로 가라앉겠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점점 비교로 흘러가요. 난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벌써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고, 혹시 나만 아직 여기 멈춰있는 건 아닐까. 이 비교는 사람을 아주 조용하게 무너뜨리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지만 제 속에서는 계속 자신을 깎아내리게 만들어요. 사실 이 질문의 본질은 그 사람이 잘 지내는지가 아니에요. 진짜 질문이 뭐냐면, 왜 나는 아직 이 관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을까? 이거죠.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이제 그만해야 하는데 이렇게 붙잡고 있는 내가 한심하다. 다 끝난 일인데 왜 아직도 생각이 날까? 하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이상하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다는 아주 정상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괜찮다 이런 말로 넘기진 않겠습니다. 위로하다가 끝내지도 않겠습니다. 대신에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별 이후에 겪게 되는 상태를 차분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고 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걸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난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괜찮은 걸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겉으로 보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요. 일은 계속 하고 있고 밥도 먹고 사람들도 만나고 웃을 일 있으면 웃습니다. 겉모습만 보면은 벌써 다 잊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왜 나만 여기에 멈춰 있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하지만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겉으로 잘 지내는 모습이 결코 마음이 괜찮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감정이 정리돼서 일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무너질 수 없어서 그냥 버티는 선택을 하죠. 특히 이 관계가 쉽게 말할 수 없는 관계였을 경우,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웠던 관계였다면 더더욱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워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후회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살아가는 척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혼자 있는 시간이 오면 달라져요.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갑자기 조용해지는 순간에 문득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나 말고 다른 생각을 하긴 할까? 이거는 미련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번 깊이 연결됐던 감정이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쉽게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을 꺼내지 않고 마음속에 그냥 넣어둔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가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걸 계속 상상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오래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상대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당신만 뒤처지는 게 아니에요. 표현하지 않는 사람과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사람의 그 차이일 뿐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힘들다는 건 당신이 그만큼 진짜 또 마음을 썼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둘째, 가끔은 생각보다 자주 당신을 떠올린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이제 나 생각도 안 하겠지. 벌써 다 잊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완전히 잊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죠. 특히 감정이 깊게 얽혀 있었던 관계라면, 짧지 않은 시간 마음을 나눴던 사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상대는 의도적으로 당신을 떠올리려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어느 순간에 감정이 사람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불쑥불쑥 생각이 튀어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때예요. 비슷한 길을 지나갈 때, 예전에 자주 먹던 음식을 볼 때, 문득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왔을 때, 이 아주 사소한 계기로 당신이 떠오르겠죠. 다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처럼 오래 붙잡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상대는 그랬었지 하고 잠깐 스쳐 지나가다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의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감정도 없는 것 아니에요. 다만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선을 긋는 것, 여기에 가깝습니다. 이건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일상이 흔들릴 것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난 이렇게 아픈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덜 아파하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같은 관계를 겪어도 아픔을 느끼는 방식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정면으로 느끼고 누군가는 피하면서 견딥니다. 중요한 건 상대가 당신을 떠올리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걸 계속 확인하려는 마음이 당신을 더 지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당신이 아직 많이 떠올리고 있다는 건 당신이 그 관계를 대충 지나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대하지도 않았고 온전히 마음을 썼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셋째, 미안함과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마음을 오가고 있다. 상대방은 지금도 하나의 마음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미안함과 또 스스로를 이해시키려는 마음 사이를 계속 오가고 있겠죠. 어느 순간에는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상처를 너무 크게 줬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특히 조용한 시간, 혼자 있는 순간에는 이 미안함이 더 또렷해지겠죠. 하지만 이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미안함을 오래 들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다른 생각이 따라옵니다. 뭐 어쩔 수 없었어.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나도 힘들었어. 이게 바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은 서로 싸우듯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요. 미안해하다가도 또 조금만 지나면 스스로를 이해시키는 쪽으로 생각이 이동을 합니다. 자, 이 과정은 나쁘다거나 이상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만약 미안함만 붙잡고 있다면 일상은 무너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는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미안함과 또 정당화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마음의 싸움이 당신을 향한 진심의 크기를 정확히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미안해야 한다고 해서 돌아올 용기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합리화한다고 해서 아무 감정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상대는 그저 지금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이 두 마음 사이를 오가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당신이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상대의 미안함이 얼마나 깊은지, 합리화가 얼마나 강한지는 당신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후회는 하지만 들어갈 용기는 없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지점일 수 있어요. 상대가 후회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후회는 생각보다 자주 해요. 문득 떠오르는 순간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어도, 이런 생각을 혼자서 여러 번 되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후회와 선택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후회는 감정입니다. 마음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돌아간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고 그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에 따라오겠죠. 돌아간다는 건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고 상처를 직면해야 한다는 뜻이고 비난과 분노와 실망을 정면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후회를 하면서도 그 선을 넘기는 어렵죠. 미안하다는 말로 충분할까? 지금 돌아가면 더 큰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내가 다시 흔들리면 또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발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는 마음속으로는 여러 번 돌아가 보지만 현실에서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걸 두고 용기가 없다고만 말하긴 어렵죠. 그만큼
감당해야 할 무게가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나는 선택받지 못한 건가? 하지만 이별 이후의 선택은 사랑의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을 감당할 준비, 자기 자신을 마주할 용기, 지금의 모든 삶을, 모든 현실을 다 내버려 놓고 붙잡을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류는 현실을 뛰어넘지 못해요. 상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든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딱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만큼 깊게 아파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또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너졌는데 저 사람은 생각보다 나보다 덜 아파하는 것 같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상담 중에서도 가해자분들이 이제 상간자랑 끊어진 다음에 상간자 생각이 계속 나는데, 자기는 힘든데 상간자는 그렇게 안 힘들어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처를 받아들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감정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고 있죠.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모든 감정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는 그 감정을 정면으로 보지 않으려는 쪽을 선택했을 수 있어요. 바쁘게 지내고, 더 바쁘게 지내고, 다른 자극으로 마음을 덮고, 생각이 깊어지기 전에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더 아파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픔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정면으로 부딪히며 아파하고 누군가는 피하면서 견딥니다. 어느 쪽이 옳다기보다는 각자가 그냥 선택한 방식일 뿐이에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아픔을 피해서 지나간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언젠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상대가 덜 아파 보인다고 해서 당신의 상처가 과한 건 아니에요. 당신이 더 사랑했고, 더 진지했고, 더 깊이 관계를 살아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픈 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언젠가는 이 시간을 되돌아보게 된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거든요. 어쩌면 꽤 시간이 지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은 결국 이 시간을 한 번쯤은 되돌아보게 돼요. 처음에는 바쁘게 살면서 지나칩니다. 새로운 자극으로 감정을 덮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내면서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요. 근데 어느 순간 문득 멈춰서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일이 잠시 느슨해졌을 때, 사람 관계가 정리됐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갑자기 그 장면들이 떠올라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선택이 정말 최선이었을까? 이 질문은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나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 관계가 얼마나 솔직했고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되돌아봄이 항상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점이에요. 후회는 남아도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되돌아봄은 조용히 혼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 다시 연락하지 않고, 그저 마음속에서 한 장면으로 남고 묻힙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언젠가 상대가 이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입니다. 상대의 후회가 나의 회복을 대신해 주지 않죠. 되돌아봄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은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에요. 이 시간을 제대로 지나온 사람만이 다음 관계, 또 다음의 삶에서 같은 방식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하죠. 자, 이제는 당신의 상대의 그 언젠가를 기다리기보다 당신의 오늘을 조금씩 회복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감정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서 마음이 한 번쯤은 꺼지는 느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되기보다 뭔가 더 현실적으로 와닿아서 조금 더 아팠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상한 반응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애써 외면해 왔던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이제 잊어라. 그 잘못된 관계는 더 이상 떠올리지 말아라. 시간 지나가면 그리고 괜찮아진다. 근데 실제로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말은 거의 도움이 안 되죠. 잊으려고 애쓸수록, 괜찮은 척 할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아직 힘든 것은 정리가 안 돼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 당시에는 진짜로 관계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만났다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거죠. 아프다는 건 그 시간을 내가 진심으로 지나왔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대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나의 회복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요. 상대가 후회하든 뭐 아무렇지 않게 지내든 언젠가 되돌아보든 말든 내 마음이 자동으로 편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상대의 지금을 계속 상상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당신이 너무 애써서 아파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지금까지 혼자서 이 감정을 딱 견뎌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누군가에는 말도 못하고 이해받을 거라고 기대는 접은 채로 여기까지 버텨온 거잖아요. 혹시 요즘 이러한 생각들 계속 상간자가 떠오르고 뭐하고 지내는지 이 생각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거는 약해져서가 아니라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무게를 오래 들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사람은 원래 혼자서 모든 감정을 정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말로 이렇게 꺼내야 비로소 정리가 시작되는 감정도 있고 누군가의 시선으로 다시 봐야 다르게 보이는 관계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이 마음을 급하게 없애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감정을 계속 혼자서만 끌어안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주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 감정에도 이유가 있구나. 이 생각 하나만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나를 망가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다시 나를 지켜내는 과정일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흘려보내면 돼요. 이 감정이 조금이라도 무거워질 때는 누군가와 함께 나눠도 괜찮습니다. 외도유복 TV는 언제나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